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그죠? 식사는 했습니까? 자, 여러분들 오늘 이제 우리 공시법 첫 개강입니다. 그죠? 첫 개강인데, 제가 담당하고 있는 과목은 부동산 공시법이거든요. 부동산 공시법. 제 이름은 있잖아요. 제 이름은 목희수라고 해요. 한번 들어본 적은 있어요? 없어요? 예, 들어본 적 없어요. 그냥 컴퓨터 검색란에서 그냥 치면 다 나옵니다. 요즘에는. 여러분들 1년 동안 공부를 하게 돼서 무척이나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1교시니까, 처음 만났으니까 덕담을 해야 되는데, 뭘로 생각해볼까? 이러니까, 내년 이맘때쯤 되면 합격자 모임을 해요. 합격자 모임. 그때 합격자 모임 할 때 꼭 오세요. 그러면은 거기에 우리 찻집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합격자 모임할 때. 자, 여러분들 이제 책을 가지고 있는데 교과서를 한번 펴볼까요? 펴보시면은 자, 몇 페이지를 펴시느냐 할 때 228페이지를 한번 펴보세요. 자, 227페이지를 한번 펴보세요. 227페이지. 요거는 있잖아요. 입문서거든. 그냥 여기에다가 필기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나중에 조금 있으면 기본서가 나오거든. 거기다가 필기를 하면 돼요. 지금은 그냥 듣고만 있으면 돼요. 그래도 저렇게 흘러가는구나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공인중개사 과목의 가장 기본은 민법이거든. 민법은 실체법이라 실체법. 그런데 우리 등기법은 절차법이에요. 절차법. 그 말 그대로 등기를 하는 순서와 절차를 규정해놨다. 이래서 절차법입니다. 절차법은 물 흐르듯이 흘러가면 되는 거예요. 물 흐르듯이 흘러가면 됩니다. 그럼 이제 출발은 어디에서부터 하느냐? 이렇게 출발을 해요. 듣고만 있으면 돼요. 우리가 배우는 과목이 부동산 공시법입니다. 그러면 공인중개사 과목에는 크게 6개가 있거든. 6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학개론을 제외한 나머지 5과목은 법학입니다. 법학. 우리가 민법이다, 공법이다, 중개사법이다, 세법이다, 공시법이다. 이게 전부 다 법학이에요. 법학은 법 조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법 조문을 풀어 헤쳐가는 과정이 공부입니다. 법 조문을 풀어 헤쳐가는 과정이. 그럼 만약에 처음에 우리 이제 책의 제목이 부동산 공시법이거든. 그럼 출발을 어디서부터 하느냐 하면요. 부동산 공시법이 뭐냐?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부동산이 뭐냐? 공시가 뭐냐? 법이 뭐냐? 이래 나와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부동산이 뭐냐? 이러면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는데 이걸 말로 해라 이러면은 머뭇거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민법에서 부동산이 뭐냐 이래 물으면 토지와 그 정착물이다 이래 말을 해. 그럼 토지는 토지입니다. 정착물은 땅하고 붙어 있어야 되는 거라. 그럼 땅하고 붙어 있는 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가 건물이라 건물. 여러분들 이 빌딩 있죠? 이게 건물이죠. 이게 땅하고 붙어 있지. 땅하고 떨어져서 건물은 존재할 수 없거든. 두 번째는 나무예요. 나무는 법학에서 인목이다, 수목이다 이렇게 말을 해. 나무는 땅하고 붙어 있지. 그러면 정착물이라는 것은 건물과 나무입니다. 그런데 나무는 등기의 대상이냐 아니냐 이 소리거든. 그 나무는 등기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면 나무는 우리와 관계가 없어.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하면은 민법 시간에 부동산이 무엇이냐 이래 물으면 토지와 그 정착물이다 이래 말을 해야 되고, 우리 공시법 시간에 부동산이 뭐냐 이래 물으면 토지와 건물이다 이러면 됩니다. 토지와 건물. 그럼 여기서 공시가 있죠. 이 공시는 우리말로 말하면 알려주는 거예요. 알려주는 것. 그러니까 유사한 글자는 공고입니다. 공고. 여러분들 아파트에 있잖아요. 반상회를 해. 반상회를 하면은 게시판에 언제 어디서 몇 시에 반상회 한다 이걸 주민들에게 알리지. 이게 공고라 공고. 그래서 우리가 공시라는 것은 알려주는 겁니다. 알려주는 거. 법은 법이에요. 자, 그럼 이제 풀이를 하면 이랍니다. 부동산 공시법이 뭐냐 이러면 이제 보세요. 부동산에 대해서 알려주는 법 이런 놈이다. 그럼 우리는 항상 두 가지를 딱 갖고 갑니다. 하나는 사람이에요.
하나는 부동산이에요. 하나는 사람, 하나는 뭐다? 부동산. 그럼 가장 쉽게 예를 들어 볼까요? 이렇게 되어졌죠. 이렇게 되어졌지. 보세요. 요게 부동산이지. 그러면 갑하고 을이 이 집을 사고 팔 수 뭐다? 있지. 그러면 사고 파는 부동산이 나와야지. 됐죠? 사고 파는 사람이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나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사람하고 부동산입니다. 그러면 이때 딱 가져올 때 사람을 기준으로 공부를 하느냐, 부동산을 기준으로 공부를 하느냐, 이래 생각하면 돼. 그럼 여기서 부동산 공시법은 부동산에 대해서 알려주는 법이거든. 그럼 만약에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알려주는 법이 뭐냐, 이러면 돼. 사람에 대해서 그게 가족법이다, 친족법이다, 상속법이다, 호적법이다, 이런 것들은 사람에 대해서 알려주는 법이라. 그러면 자, 우리가 부동산이 있죠. 그럼 여기서 이제 정리합니다. 하나의 부동산이 있다면 이 부동산에 대해서 알려주는 법에는 뭐가 있냐, 이말. 이게 두 개가 있어요. 두 개가. 하나가 부동산 등기법입니다. 하나가 이름이 길어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이걸 우리가 줄여서 그냥 흔히 지적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하나의 부동산이 있다면 이 부동산에 대해서 알려주는 법에는 두 개가 있어요. 그럴 때 등기법에서는 무엇을 통해서 알려주고자 하느냐? 등기부를 통해서 알려주고자 하는 거라. 그러면 이 지적법에서는 무엇을 통해서 알려주고자 하느냐? 지적 공부를 통해서 알려주고자 한다, 이 말. 그럼 등기부를 통해서 알려주고자 하는 것은 부동산 표시입니다. 그 다음에 권리관계입니다. 권리관계. 그래가 부동산 표시 이래 놓으면 토지의 표시가 있어요. 건물의 표시가 있어요. 권리관계이라면 소유권이 있고 소유권 이외가 있어. 그럼 여기서 지적 공부에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은 토지의 표시입니다. 그 다음에 소유자다. 그럼 여기서 요래만 딱 놔놓고 공부를 딱 한다면 눈에 들어와야 됩니다. 눈에 들어갈 때, 자, 여기로 와보세요. 여기는 부동산이라고 썼지. 여기는 토지라고 썼어요. 그 말은, 여러분들 부동산이라는 말을 쓰면 토지와 건물은 포함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다시 처음에 출발을 잘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모라는 말을 썼다면 아버지, 어머니를 포함하지. 맞죠? 그럼 아버지 이러면 어머니는 해당하지 않지. 따라. 그럼 여기도 부동산이라는 말을 쓰면 토지와 건물은 포함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토지밖에 안 나오죠. 그 말은 등기에서는 토지도 연구 대상으로 하고 건물도 연구 대상으로 한다, 이 말이에요. 지적은 말 그대로 땅지자거든. 그럼 토지만 연구 대상으로 한다, 이 말이라.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권리 관계죠. 그 여기에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거든. 소유권은 소유자예요. 소유권 이외는 전세나 저당이라, 전세자다. 그러면 등기에서는 소유자도 배우고 전세권이나 저당권도 배운다, 이 말. 그러나 지적에서는 뭐만 배운다? 소유자. 이게 눈에 탁 들어와야 돼. 그럼 다른 말로 해볼까요? 자, 이래보세요. 부동산은 하나인데 이 부동산을 나타내는 장부가 몇 개? 두 개지.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말이죠.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나타내는 장부는 가장 축소시킨 게 주민등록증입니다. 주민등록증을 확대시킨 게 주민등록등본입니다. 등본을 확대시킨 게 가족관계 등록부라. 그럼 요 세 개에 등록되는 내용이 똑같다면 장부가 세 개일 필요 있다 없다? 없지.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나기 때문에 세 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도 역시 부동산은 하나인데 장부가 두 개거든. 그러면 차이점이 있다, 이 말.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 등기 파트에서 우리들에게 주로 공시 알려주고자 하는 것은 권리관계입니다. 이 지적 파트에서 우리들에게 주로 알려주고자 하는 것은 토지의 뭐다? 표시됩니다. 그럼 이 말은 여기에도 소유자가 나오고 여기에도 소유자가 나오는데 소유자는 등기에서 공부를 한다, 이 말입니다. 지적에서는 공부를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토지의 표시가 여기도 토지의 표시가 여기도 토지의 표시가 나오거든. 그럼 토지의 표시는 등기에서는 공부를 안 해요. 지적에서 공부를 한다, 이래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요래나 놓고 이제 안으로 한 단계만 더 나아가 보겠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어졌어요.
자, 요래 내렸어요. 자, 이렇게 내렸죠. 요게 갑의 땅, 을의 땅, 병의 땅, 정의 땅, 무의 땅입니다. 그럼 여기서 봅시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00번지 대 500제곱미터 요래 되어졌어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출발을 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출발하냐면 여러분들의 주 목적은 합격을 하는 겁니다. 그럼 합격을 했다면 이제 개업을 하지, 개업을 하죠. 그죠? 그럼 개업을 하면은 사무실을 알아보러 가야지.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어느 곳에, 몫이 좋은 곳에 사무실을 하나 발견했어요. 그럼 이 사무실에다가 개업을 하면은 돈을 많이 벌 것 같아, 이 말입니다. 그럴 때, 이 부동산에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자라고 왔어. 이 건물의 갑이 소유자라고 왔어. 그 믿을 수 있답다. 지금 그걸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빌딩 앞에 1층에 있잖아요. 어떤 남자가 와가 이 건물 내 거다라고 고함치고 있어요. 그 말을 믿을 수 있답다? 없지. 믿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가 이 건물의 면적이 예를 들어서 100제곱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면적이 100제곱이다. 뭐 우리가 흔히 말할 때 그냥 간단하게 30평이라고 이야기했어. 그 말을 믿을 수 있냐냐 이 소리라. 그 말은 믿을 수가 없어요. 됐죠? 그 다음에 이 갑이라는 사람이 여기까지가 우리 땅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저기까지가 우리 땅이다, 저기까지가 우리 땅이다라고 이야기했거든. 그게 경계입니다, 경계. 이 말을 믿을 수 있냐 이 소리거든. 그 믿을 수 없어요. 됐죠? 자, 그 다음에 갑이라는 사람은 이 건물은 깨끗하다. 흔히 말하는 은행의 저당권에 설정되어 있지 않다고 말을 했어. 그 말을 믿을 수 있냐 이 소리입니다. 그건 당연히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부동산을 사고 팔 때, 이 부동산에 임대차를 들어갈 때 우리는 뭘 알아야 되느냐면 이 부동산의 소유자를 알아야 돼요. 이 부동산의 면적을 알아야 돼요. 이 부동산의 경계가 어디까지인지를 알아야 돼요. 이 부동산의 은행이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라. 그럼 알아야 된다는 말은 이걸 알기 위해서는 등기부등본만 한 통 딱 발급 받아보면, 등기부를 받아보면, 오케이? 소유자가 나와야 안 나요? 나와. 전세권이나 저당권이 설정된 게 뭐다? 나온다. 면적이 뭐다? 나온다. 경계가 뭐다? 나온다. 그러니까 등기부만 딱 발급 받아보면은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공시예요, 공시. 그래서 공시라는 거는 알려주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제가 이런 말 할 수 있죠. 제가 1970년 5월 29일생입니다. 믿을 수 있답다? 괜찮습니다. 믿을 수 있답다? 좋다 그러면 없다고 했어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저한테 할 수 있는 이야기가, 그럼 당신이 진짜 1970년생이라면 민증 보자 이러면 되지. 그 말은 민증만 보면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나타나. 그러면 이 부동산에 대해서 모든 사항은 등기부와 지적 공부만 딱 발급 받아보면 모든 것을 알 수 뭐다? 있다. 요 알 수 있다. 이게 공시제도입니다. 이해했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요거 이제 딱 됐죠? 만약에 이 토지가 있다면 충분히 이해되는 지금 글자를 써놓고 이야기하거든.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일어났죠. 요걸 소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소재. 102쪽, 요걸 지번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보세요. 요걸 거꾸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번지. 그러니까, 저하고 수업을 할 때는 문답식 수업을 좋아하거든. 여러분들 대답을 하는 게 좋아요. 근데 우리 1교시니까 처음에 지금, 그러니까 15분 지났거든. 이제 내외할 타임 지났다, 안 지났다? 지났습니다. 제 얼굴에 미운 구석 있어요, 없어요? 미운 구석 없습니다. 오케이? 네, 그러니까 편안하게 하는 겁니다. 편하게. 공부는, 여러분들 있잖아요. 만약에 지금 이제 11월 달부터 내년 10월 달까지가 있죠. 그 공부는 이래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은 집에 가서 있잖아요. 1시간, 2시간 그냥 가볍게 책만 읽어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물 흐르듯이 흘러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기초가 쌓이죠. 그럼 나중에 내년에 있잖아요. 8, 9, 10월 달 있잖아요. 그때 바짝 공부를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만 이래 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집에 가서 10시간 공부한다 이러면 나중에 지쳐서 공부 못해요. 지금은 가볍게 요래 올라갑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만 파악하고 있으면 돼요. 전체적인 흐름만. 나중에
암기는 막판에 있잖아요. 암기 딱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해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만. 됐죠? 자, 그럼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이러면은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집어. 거꾸로 읽어보세요. 시작. 번지.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사람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냐, 부동산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냐 이 말이에요. 그럼 이걸 사람을 중심으로 하면은 번지예요. 토지를 중심으로 하면 시작. 집어. 요거 있죠? 요걸 사람을 중심으로 하면 주소예요. 주소. 오케이? 그럼 부동산을 기준으로 하면 시작. 소재. 되죠? 그럼 여기서 대 있죠? 요게 이제 지목이에요. 지목. 그 다음에 500제곱 있죠? 당연히 뭡니까? 면적. 되죠? 그러면 토지의 표시죠? 표시는 나타내는 거거든. 그럼 사람의 표시는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이게 사람의 표시예요. 그러면 어떤 토지가 있다면 이 토지의 표시가 시작.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이래서 시작.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집을 하나 지었죠. 그럼 집을 지었다면 자 봅시다. 소재가 있어요. 지번이 있어요. 구조가 있어요. 종류가 있어요. 면적이 있어요. 면적. 그럼 여기 봅시다. 건물도 면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아파트 우리가 33평, 50평 이게 면적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구조죠. 구조는 딱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건물을 무엇으로 지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럼 이 빌딩 있죠. 이거 건물입니다. 이거 무엇으로 지었느냐? 콘크리트로 지은 거예요. 그런데 그 콘크리트 속에 철근이 박혀져 있어요. 철근. 그래서 이걸 철근 콘크리트 구조다 이래 말을 해요. 건물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다 이래 말해요. 그러면 남산에 가면 한옥마을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거는 나무로 지은 집이라. 그리고 지붕이 기와로 돼 있지. 그런 거는 목조기와. 그럼 시험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냥 구조는 건물을 무엇으로 지었느냐가 구조고 두 가지만 딱 기억하면 됩니다. 하나가 철근 콘크리트고 하나가 목조기와. 시험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 다음에 종류 있죠. 요 종류가 이제 단독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아파트, 빌딩 이런 걸 종류라고 그래요. 단독, 연립, 다세대, 아파트, 빌딩 이게 종류다 이 말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소유자는 소유자입니다. 소유권이 왜가 전세권이나 전환권이에요. 됐죠? 그럼 제가 이제 지금부터 결론을 지으면 어떤 부동산에 대해서 이 부동산을 사고 팔아요. 그럼 사고 팔 때 소유자를 알아야 됩니다. 이 부동산의 전세권이나 저당권이 설정된 걸 알아야 됩니다. 이 부동산의 면적을 알아야 돼요. 오케이? 네. 이런 거 알기 위해서는 등기부등본만 딱 발급받아 보면 돼요? 안 돼요? 네. 되죠? 그러면 딱 모든 게 해결이 다 되는 거라. 됐죠? 자, 그 다음에 지적 공부에서 우리들에게 공시하고자 하는 거는 자 읽어보세요. 시작. 토지의 표시. 여기서 소재, 지번, 지목. 그 다음에 면적, 경계, 좌표예요. 됐죠? 그죠? 자, 그럼 이제 정리합니다. 여기에 자 읽어봐요. 시작. 토지의 표시. 여기에 시작. 토지의 표시. 그러면 등기에서 토지의 표시는 시작.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지적에서 토지의 표시는 시작.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그럼 요 경계 좌표는 등기에서는 나온다, 안 나온다? 안.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제가 아까 그랬죠. 갑의 땅, 을의 땅, 병의 땅, 정의 땅, 무의 땅이라면 요게 경계지. 경계. 맞죠? 네, 요게 경계입니다. 좌표는 그냥 수학에서 말하는 XY 좌표 있죠? 이게 좌표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소유자는 소유자입니다. 자, 그럼 이거를 제가 지우겠습니다. 자, 보세요. 그럼 요걸 제가 딱 지워놔놓고 지금 무슨 말을 해야 되느냐면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1년 동안 부동산 공시법을 공부를 하거든. 그 책 한 권을 공부를 해요. 그 책 한 권을 가장 간단하게 필기한 게 요겁니다. 됐죠? 그럼 여기서 이제 살을 붙여간다. 그럼 살을 붙여간다는 게 이래 놈이다. 소재가 뭐냐? 이걸 배우는 거예요. 지번이 뭐냐? 아니, 지번에 무슨 공부할 게 뭐 있어? 이러는데, 아니, 공부할 게 많아요. 지목 있죠? 공부할 게 많아요. 올해 시험에 2문제 나오는 겁니다. 이 2문제. 그럼 면적 있죠? 그럼 이 시험에 공부할 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1년 동안 공부해야 될 걸 가장 간단하게 필기한 겁니다. 그럼 요까지 딱 됐어요. 자, 두 번째 단계로 가는 겁니다. 두 번째 단계로 갑니다. 자, 보세요. 가장 쉽게 예를 하나 들어놓고 해봅시다. 주민등록 등본에 나오는 이름과 주민등록증에 나오는 이름은 같아야 된다, 달라야 된다? 같아요. 당연히 같아야지.
그런데 다를 수도 뭐다? 있다. 됐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보면 있잖아요. 부동산은 하나인데 장부는 몇 개? 두 개. 장부가 두 개라면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냐 이 말이거든. 그거는 불일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지목하고 여기에 나오는 지목하고는 일체이 됩니다. 여기 나오는 면적과 여기 나오는 면적은 일체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불일치했을 때 어떡할 거냐 이 말이에요. 또 하나는 변경입니다. 그럼 만약에 변했을 때 무엇을 먼저 고치느냐 이 소리예요. 그럼 쉽게 해봅시다. 제가 개명을 했어. 그럼 개명을 했다면 호적을 먼저 고친다. 주민등록 증을 먼저 고친다. 호적을 먼저 고치는 거예요. 고치고 난 다음에 주민등록증을 고치는 거예요. 이해했죠? 그럼 이걸 푸는 방법은 이겁니다. 보세요. 등기부에서 주로 공시하고자 하는 권리관계입니다. 그럼 이럽니다. 권리관계가 불일치하다면 등기가 기준이다 이 말입니다. 권리관계에 변동이 있다면 등기부를 먼저 고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지적공부에서 우리들에게 주로 공시하고자 하는 토지의 뭐다? 표시. 그럼 토지의 표시가 불일치하다면 지적공부가 기준이다 이 말이에요. 토지 표시에 변동이 있다면 지적공부를 먼저 고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요거를 쉽게 예를 들어보면 이제 여러분들 요렇게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봐보세요. 보세요. 여기에 면적이 자 지목입니다. 전입니다. 여기에 지목이 전입니다. 여러분들 전은 밭전자. 그래서 지목이 밭이라 오늘 배울 거거든. 지목은 간단하게 볼게요. 지목은 사람으로 치면 이름이에요. 이름. 그러면 이름이에요. 그럼 토지에게도 이름이 있다면 토지에게도 이름이 있어요. 그러면 그 이제 이렇게 합니다. 사람의 이름은 국가가 다시 부모님이 정해주는 것이거든. 토지의 이름은 국가가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토지의 이름은 28개가 있어요. 그 28개 중에 밭이라는 지목이 있어. 밭이라는 지목. 논이라는 지목이 있어. 근데 이거를 한자로 쓰는 거라. 그래서 밭전자를 써서 있잖아요. 전이다 이래 말하는 거예요. 이해했죠? 자, 그러면 지목이 뭡니까? 전. 지목이 뭡니까? 전. 일치다 불일치다? 일치. 그런데 여기는 지목이 대로 나와 있다. 그 대는 사람들이 생활하는 곳이 우리 흔히 말해 집 있죠. 집. 이게 대지예요. 대지. 그럼 여기에 대다. 그럼 잡읍시다. 여기는 뭐다? 전. 여기는 뭐다? 대. 그럼 지목이 같아 다르다? 다르지. 그러면 지목은 꼭 기억하세요. 지목의 상위 개념은 시작. 토지의 표시. 이거 잘해야 됩니다. 그럼 토지의 표시는 등기가 기준이다. 지적이 기준이다. 지적. 그럼 이게 맞다는 말이라. 그럼 이건 틀리다는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이걸 보고 이렇게 고치면 되는 거예요. 이해했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갑니다. 여기에 지목이 전입니다. 여기에 지목이 전입니다. 그럼 이게 밭이에요. 지목이 전이에요. 됐죠? 자, 그런데 밭에 허가받아서 집 지을 수 있다. 집을 지으면은, 이 집을 지으면 지목이 대가 되는 거라. 그러면 지목이 달라졌죠? 달라졌다면 자, 지목의 상위 개념은 시작.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는 등기가 기준이다. 지적이 기준이다. 지적. 그럼 이걸 이렇게 먼저 고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 잘 해야 됩니다. 여기는 지목이 뭡니까? 대. 여기는 뭡니까? 전. 일치다 불일치다? 불일치. 그러니까 바로 잡아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요거 알려주면 여기서 이렇게 고치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럼 두 번째 이야기 해봅시다. 보죠.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이에요. 여기에 소유자가 갑이에요. 일치다 불일치다? 일치지. 되죠. 그런데 여기는 을로 나와 있다. 그러면 일치다 불일치다? 불일치. 소유자는 권리관계거든. 권리관계는 등기가 기준이다. 지적이 기준이다. 등기. 그럼 이게 맞다는 말이라. 이건 틀렸다는 말이라. 그럼 이거는 있죠. 이거 보고 이렇게 고쳐버리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입니다. 갑입니다. 소유자가 갑죠? 그럼 갑이 을에게 매매를 했어. 그 매매를 했다면 등기부를 먼저 고치느냐? 대장을 먼저 고치느냐? 이 말이거든. 등기부를 먼저 고친다. 지르공부를 먼저 고친다. 등기부. 그럼 여기서 이렇게 소유권 이전에 등기를 해. 그럼 여기는 소유자가 을이지. 여기는 갑이지. 일치다 불일치다? 불일치. 그러니까 일치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알려주는 거라. 그럼 여기서 등기부 보고 갑에게서 을로 고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원점에서 다시 갑니다. 자, 여기서 이제 가장 기본을 지금 공부하고 있거든. 자, 봅시다. 부동산은 하나인데 장부는 몇 개?
두 개. 그러면 불일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변경이 있었을 때 무엇을 먼저 고치느냐의 문제가 발생을 하거든. 그럴 때는 권리 관계는 등기부가 기준이고 토지의 표시는 지적공부가 기준. 요게 딱 떼져야 됩니다. 됐죠? 자, 그래서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개명을 했다면 호적을 먼저 고친다. 주변에는 정을 먼저 고친다. 호적. 그래서 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까지 딱 떼졌죠? 자, 이제 안으로 들어갑니다. 안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있잖아요. 집을 사고 팔면 등기소에 가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 등기를 하면은 등기소 정문에 문패가 있어. 문패. 그 문패가 서울특별시청 이게 문패예요. 강동구청 이게 문패예요. 됐죠? 그러면 강동 등기소가 있거든. 등기소 정문에 등기소 한번 가본 적 있다 없다? 한 번도 안 가봤죠? 그럼 한 번도 안 가봤는데 강동 등기소 가면 정문에 문패가 있어. 문패. 그거 뭐라고 써놨느냐면 중요한 겁니다. 서울 동부지방법원 강동등기소 이래 써놨어요. 그러면 다시 서울 동부지방법원 강동등기소 이래 써놨어요. 그 말은 이 등기사무는 법원 소속이에요. 사법부 소속이다. 사법부 소속이에요. 오케이? 네. 그 다음에 요 지적 공부는 대장과 도면을 말합니다. 여러분들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 지적도 임야도 한 번씩은 들어는 봤거든. 그러면 대장을 발급받아야 돼. 어디로 가느냐 이 말. 대장을 발급받으려면은 구청으로 가요. 구청. 요즘에는 동사무소에서도 돼요. 되죠? 그러면 구청 있죠? 구청은 사법부다, 행정부다. 이거는 행정부 소속이라. 그러면 여러분들 있잖아요. 우리가 이 말이잖아요. 부동산은 하나인데 장부가 두 개죠. 두 개라는 말은 관장 부서가 같아 다르다. 관장 부서가 달라요. 이거는 법원 사법부 소속이고 이는 행정부 소속이에요. 오케이? 네, 딱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만약에 있잖아요. 새 집을 지었어. 그럼 새 집을 지었다면은 등기소에 가서 등기부를 먼저 만드느냐, 구청에 가서 대장을 먼저 만들었냐 이 소리거든. 이때는 자 어디를 먼저 가겠어요? 자 이때는 있잖아요. 구청에 먼저 가요. 구청에 가서 대장을 먼저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원주택 짓고 싶어요? 안 짓고 싶어요? 전원주택 아무 생각 없습니까? 돈 많이 벌여가지고 가평에다가 전원주택 하나 지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금요일날 저녁에 거기 가서 토요일날 일요일날 거기서 보내다가 다시 서울로 와야 돼요? 안 와야 돼요? 미래에 대한 비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하루하루 사는 겁니까? 아니 내가 돈을 많이 벌여서 타워 팰리스로 이사를 가고 싶다. 오케이? 아이파크로 이사를 가고 싶다.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돈을 많이 벌면 시골에 가서 고향 마을에 가서 이장이 되는 게 꿈이에요. 마을의 이장. 저하고 어울린다 안 어울린다? 엄청 어울립니다. 나중에 보면 더 어울리게 돼요. 제가 촌놈이거든. 엄청 어울려요. 그래서 저는 시골에 가서 마을에 전원주택, 그러니까 우리 시골에 하면 지금도 부모님이 살고 계세요. 그 집은 있어. 근데 저는 7남매 막내거든. 그러니까 제가 그 집을 이어받는 게 아니에요. 그 집을 이어받는 거는 장자가 이어받지. 큰형님이 이어받는 거지. 그럼 저는 그 옆에 있는 땅에다가 집을 짓고 살아야 돼. 안 그렇습니까? 지금부터 여기는 이제 여러분들 좀 더 젊었는데 고향이라는 게 있는 거는 좋은 거거든. 그 다음에 고향이 있음으로 인해서 자식들에게 할아버지 할머니 집 있잖아.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 이제 방학 때 외갓집 간다라는 말 못 들어봤어요? 그럼 여러분들 아무 재미도 없는가 봐. 아무 생각도 없는가 봐. 돈 많이 벌어가 꼭 그렇게 하세요. 그럼 이제 제가 이제 정리를 다시 합시다. 만약에 새 집을 지었잖아요. 그 지었다면 장부를 만들어야지. 오케이? 네. 그러면 등기소에 가서 등기부를 먼저 만드냐, 구청에 가서 지력 공부, 대장과 도면을 먼저 만드는 이 소리거든. 이걸 먼저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배울 때도 이걸 먼저 배웁니다. 이걸 먼저. 요거를 먼저 배우는 게 아니라 이거를 먼저 배워요. 그러면 이제 정리할 때 여기도 12문제가 나오고 여기도 12문제가 나오거든. 그럼 있잖아 난이도를 만약에 친다면 이게 5라면 이거는 1이에요. 그러니까 요게 요거보다도 5배가 더 공부할 양이 많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간단해요.
지적은 간단해요. 법이 조금밖에 안 돼. 근데 등기는 양이 많아. 등기는 뭐 우리가 민법이 해결이 돼 있어야 되거든. 그러면 요 지적은 그냥 12개를 다 맞출 수 있어요. 사람들은 누구나.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만 암기하면 되거든. 이건 암기예요, 암기. 오케이? 네. 요거는 이해가 밑받침이 돼줘요. 요거보다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월등히 수월해요. 이거는 다 맞아버리면 됩니다. 지적은. 그래서 12개 중에 아무리 못 맞아도 10개는 맞춰야 돼요. 그러면 요거는 8개 맞추면 되거든. 그러니까 무난히 합격을 하는 겁니다. 오케이. 네. 그래서 이제 안으로 들어가겠어요. 지금부터 지적을 배우러 가는 겁니다. 지적을 배우러 갑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 교과서. 자, 여러분들 228페이지를 보세요. 자, 228페이지에 보면은 제일 위에 있잖아요. 이래 나오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이래 나오죠. 그 옆에다가 지적법이라고 썼어요. 지적법. 그래서 정확한 이름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걸 우리가 줄여서 그냥 지적법이다 이래 말하는 거예요. 정확한 이름은 지적법이 아니에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요리로 오세요. 여기에서 이제 안으로 들어가는데 지적은 자, 필기하실 필요 없어요. 1장, 2장, 3장, 4장, 5장이 있어요. 그 1장은 총칙이거든, 서론이거든, 시험에 안 나옵니다. 범위가 아니에요. 그러면 2장, 3장, 4장, 5장에서 시험 문제가 고루고루 나옵니다. 그럼 1장은 시험에 안 나오는데 배우느냐 할 때 배웁니다. 왜? 1장에 용어정의가 되어 있어야 돼요. 용어정의가. 용어를 알아야 되거든. 그래서 자, 첫 번째 이제 용어정의를 배우러 가는 거예요. 그죠? 낱말 뜻을 알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교과서 229페이지를 갑니다. 229페이지에 갈로 열고 이번에 지적소관청 이래 나오죠. 그럼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용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리합니다. 지적소관청이란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특별자치시장, 시장 있죠. 시장에다가 줄 것을. 되죠? 셋째 줄에 군수구청장에다가 줄 것을. 시장, 군수구청장. 됐죠? 그럼 이쪽으로 오세요. 자, 보세요. 제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보세요. 등기사무는 사법부 소속입니다. 지적사무는 행정부 소속입니다. 그럼 행정부이라면은 행정부의 수장은 대통령이지. 맞죠? 그럼 여기에 대통령이 있어요. 그럼 그 아래에 국무총리가 있어요. 그 아래에 각부 장관들이지, 장관. 국방부 장관이다, 교육부 장관이다, 장관이 있지. 그 중에 국토교통부 장관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지적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담당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 대통령이나 국무총리는 시험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요 국토교통부 장관 아래에는 시로리사가 있지. 그 아래에는 시장군수 구청장이 있어요. 그럼 그 아래에 면, 동, 리가 있지.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배울 때, 요 엄면 동리까지는 안 내려갑니다. 그럼 여기서 끝을 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시장, 군수, 구청장. 그러면 요 사람 있죠? 요 사람을 지적소관청이라고 불러요. 그럼 왜 지적소관청이라고 해야 정리합니다. 지적에 관한 사무를 보는 소속 관청이 어디냐? 지적에 관한 사무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본다. 이게 지적소관청이에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수업을 할 때는 이 말은 사용 안 합니다. 이 말은 사용 안 합니다. 이 말만 사용하는 거예요. 지적소관청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지적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용어는 3개가 있거든. 그 중에 하나가 지적소관청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하나만 해놓고 넘어갈게요. 보세요. 안양시 동안구가 있어요. 어정부시가 있어요. 그럼 요거 이제 받아들일 때 이랍니다. 요거는 안양시 동안구죠. 그럼 요게 시가 여기에 있지. 구가 여기에 있지. 요게 시구잖아요. 됐죠? 자, 그럼 제가 하고 싶은 말, 요거를 읽을 때는 이래 읽습니다. 구가 있는 시. 됐죠? 네, 이거는 구가 없는 시. 됐죠? 이거는 구가 있지. 안양시는 구가 있지. 안산시는 구가 있지. 어정부시는 구가 없잖아요. 하남시는 구가 없잖아요. 이해했죠? 자, 그러면 구가 있는 시는 시장이 지적소관청이냐 구청장이 지적소관청이냐 이 말입니다. 이때는 구청장이 지적소관청이에요.
지적 소관청입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안양시 동안 구할 때 안양시장은 지적 소관청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안양시 동안구청장이 지적 소관청이냐? 그럼 다른 말로 해봅시다. 서울시는 지적 소관청이다 아니다? 아니, 강동구청이 지적 소관청이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네. 그 다음에 요 됐죠? 그럼 여기는 구가 있다, 없다? 없다. 없으니까 그냥 바로 시장이 지적소관청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의정부 시장이 지적소관청이야. 그러면 안양시장은 지적소관청이다, 아니다? 아니지. 동안구청이 지적소관청입니다. 그 말만 딱 조심해 두면 됩니다. 됐죠? 자, 요거 한번 익숙을 시키세요. 시작. 지적소관청. 지적에 관한 사무를 보는 소속관청이 지적소관청입니다. 자, 그 다음 그 밑으로 내려오세요. 3번에 가면 지적 공부 일어났죠. 그럼 첫째 줄에 지적 공부란 첫째 줄 끝까지 줄을 꺼세요. 토지 대장, 임야 대장, 공유지 연명부, 대리권 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둘째 줄에 다 죽었습니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 그래 딱 됐어요. 그럼 이쪽으로 오세요. 자, 이러세요. 지금 여기에서 자 보세요. 요거를 지금 배우러 가거든. 요거 한번 읽어봐요. 자, 시작. 지적 공부 이래갑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숙제를 하나 내드립니다. 숙제를. 앞으로 수업 시간에 가면 등기부라는 말, 지적 공부라는 말을 수없이 듣게 돼요. 그럼 요 지적 공부가 대장과 도면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백날 이거 이야기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럼 해결 방법, 제일 좋은 방법 하나가 있어요. 자기가 오늘 집에 가가 자기 집에 등기부 등본을 한 통 발급 받아보면 돼요, 안 돼요? 돼. 자기 집에 대장과 도면을 발급받아보면 되는 거라. 나머지 것 발급받으면 이해하기가 어렵지. 그럼 자기 집 거는 해독이 될 거 아니에요. 숙제예요, 숙제. 다음 주까지 올 때 자기 집에 등기부 발급받아 옵니다. 자기 집에 대장 발급받아 옵니다. 도면은 놔둬도 돼. 대장. 오케이? 네. 숙제. 됐죠? 네. 등기부를 한번 떼봐야지.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꼭 그렇게 하세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지적 공부거든. 자, 이거는 있잖아요. 수업 시간에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알고 들어가야 돼요. 그럼 풀이를 해봅니다. 하나의 부동산이 있다면 이 지적 공부입니다. 지적 공부. 법학 시간에 부자는 장부예요. 장부. 가계부, 출석부, 등기부, 지적공부. 이건 장부라, 장부. 그러면 이 지적공부의 종류입니다. 지적공부의 종류. 하나가 대장이에요. 하나가 도면입니다. 하나가 경계점, 좌표, 등록부. 낱말을 자꾸 익숙을 시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대장, 도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 이래 됐죠? 그럼 요리로 와보세요. 지적 공부에는 토지의 표시를 배운다. 소유자를 배운다. 토지의 표시. 그럼 아까 토지의 표시 한번 해볼게요. 자, 시작. 소재, 지번, 지목. 그 다음에 뭐가 있다? 면적. 그 다음에 경계. 뭐가 있어요? 좌표. 요게 토지의 뭡니까? 표시. 자, 그럼 쉽게 표현해 봅니다. 지적 공부의 종류에는 3개예요, 3개. 그럼 세부적으로 또 들어갈 겁니다. 자, 풀이할 때 이랍니다. 토지의 표시를 문자로 기록해 놓은 건 대장이에요. 토지의 표시를 그림으로 그린 건 도면이에요. 토지의 표시를 숫자로 나타내는 건 경계점 좌표 등록부다 이 말. 그러니까 토지의 표시를 문자로 나타내느냐 그림으로 나타내느냐 숫자로 나타내느냐 이 소리. 그럼 문자는 대장입니다. 그럼 요래하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제가 이야기해 볼게요. 대장의 종류가 있거든. 이 대장의 종류. 그럼 우리가 쉽게 봅시다. 주민등록 등본 있지? 그럼 주민등록 초본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게 종류예요, 종류. 그럼 여기서 대장의 종류에는 토지 대장이 있고 임야 대장이 있습니다. 보세요. 그럼 토지 대장을 그림으로 그린 게 지적도예요. 임야 대장을 그림으로 그린 게 임야래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꼭 기억합니다. 법은, 봐보세요. 법은 처음에 출발선상은 다양해. 그러나 꼬린 지점으로 딱 가면 법은 무조건 2개밖에 없습니다. 그 무조건 2개밖에 없다는 것은 법은 유죄 아니면 무죄밖에 없어요. 그러면 유죄 아니면 무죄라는 게 할 수 있는 행위와 할 수 없는 행위밖에 없어. 그럼 이리로 와보세요. 눈썰미가 있다면 요거 개수가 몇 개입니까? 2개. 요거 개수가 몇 개입니까? 2개. 이거 몇 개입니까? 2개. 이거 몇 개입니까? 2개. 이거 몇 개입니까? 2개. 그러니까 법은 2개로 전부 다 분류를 하는 거예요.
두 개로 분류를 한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나라의 토지도 두 개로 분류하는 거라. 그럼 두 개로 분류한다는 거는 자 봅시다. 토지대장에 등록되는 토지와 임야대장에 등록되는 토지로 두 개로 나눈다 이 말이에요. 사람도 남자 여자로 나누잖아요. 맞죠? 그러면 어떤 토지가 토지대장, 어떤 토지가 임야대장에 등록하느냐는 것을 무자르듯이 자를 수는 없어요. 보편적으로 산하고 평지로 나누는 거라. 그러면 산은 임야대장에 등록을 하고 평지는 토지대장에 등록을 한다. 그럼 이제 여기서 자 정리해 볼게요. 700 123 1234 567 이게 제 주민등록번호입니다. 그럼 여기서 따라서 요거죠, 그죠? 요걸 뭐라고 부릅니까? 시작. 괜찮습니다. 뭐라고 불러요? 그게 성별이라고 부르지. 이게 성별이지, 성별. 그러면 여기다가 1이라고 쓰면 뭐다? 남자. 2라고 쓰면 뭐다? 여자. 3이라고 쓰면 남자. 4라고 쓰면 여자. 요즘에는 3, 4예요, 3, 4. 그래서 요즘에는 1, 2, 3, 4, 1에 부르는 게 아니고 여기다가 홀수로 쓰면 남자, 짝수로 쓰면 여자. 이게 성별이에요. 됐죠? 그러면 남자, 여자를 구별하는 방법은 주민등록번호에 나오는 홀짝을 갖고 구분하는 거라.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토지가 있죠. 그럼 이 토지가 토지대장에 등록됐는지 임야대장에 등록됐는지를 구별을 해야 돼요. 구별. 그건 뭘 갖고 구별하느냐 할 때, 자 보세요. 요게 100입니다. 아까 집원이다, 집원 아니다. 집원. 사람으로 치면 시작. 번지. 자, 집원입니다. 그럼 요게 집원 앞에 요 산자가 들어가 있으면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 근데 요게 만약에 없다면 토지대장에 등록된 토지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시험에 한번 해볼게요. 집은 여기서 앞에 뭐를 붙인다? 산. 그럼 시험에는 있잖아요. 이걸 뒤에 이라는 이게 시험 문제예요. 앞에를 뒤에로 글자 바꾸는 게 시험 문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공부하기가 수월해요. 집은 앞에 뭐를 붙인다? 산. 이해했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 토지는 몇 개로 나눈다? 두 개. 그래서 토지 대장을 그림으로 그린 게 무슨 도다? 지적선. 임야 대장을 그림으로 그린 게 뭐다? 임야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두 개를 더합니다. 하나가 공유지 연명부예요. 하나가 대지권 등록부입니다. 됐죠? 그래서 대장의 종류는 일단 4개예요, 4개. 도면의 종류에는 2개예요, 2개. 경계점 잡으나. 그래서 7개를 합쳐서 이게 우리가 이제 수업 시간에 계속 배우는 거니까 외워져 있어야 되거든. 자, 시작.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 연명부, 대리권 등록부, 지력도, 임야도, 경계점, 좌표 등등. 이걸 갖고 한 1년 동안 배운다 이 말입니다. 지적 공부입니다. 이게 딱 되어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이쪽으로 다시 오세요. 제가 예를 들어 볼 때 이렇게 볼게요. 만약에 있잖아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나타내는 장부를 봅시다. 장부. 그럼 가장 축소시킨 건 주민등록증입니다. 주민등록증을 확대시킨 게 주민등록등본입니다. 등본을 확대시킨 게 가족관계 증명서입니다. 자, 풀이해볼까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호적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모든 토지는 대장을 가지고 있어요. 대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주민등록 등본을 가지고 있다. 있지. 모든 토지는 도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자 주민등록증이죠. 주민등록증은 모든 사람이 갖는 거이다 아니다? 아니지. 이거는 18살, 19살 되어야 갖는 거라. 그러면 이 경계점 좌표등록부는 우리나라 전국토의 약 5%만 있어. 여러분 우리가 10중 8구 이런 말 쓰죠. 그럼 5%만 있다는 말은 95%의 토지는 이거는 없습니다. 그럼 이거는 특수지역에만 있는 거라. 자, 그럼 그걸 한번 봐볼까요? 요렇게 되어졌죠. 요게 좌표예요, 좌표. 그럼 좌표 이럴 때 토지를 여기다 하나 그리면 됩니다. 토지 그리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도 토지가 있고 토지가 있고 토지가 있고 토지가 있고 토지가 있지. 그러면 이 토지와 이 토지의 여기에 경계지. 맞죠? 네. 요 점 있죠. 요 점이 경계점이지. 맞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보세요. 보세요. 요게 좌표라면은 보세요.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청량으로 해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를 청량으로 해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거리에서 이 거리를 빼어주면 이 거리가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오지. 그럼 요거는 이제 발할 때랍니다. 경계점과 경계점 간의 거리를
경계점과 경계점 간의 거리를 좌표로서 측량해서 등록을 했다. 그래서 이름을 붙이는 게 시작. 경계점 좌표 등록. 그러면 이 좌표로서 측량을 하기 위해서는 토지가 반듯반듯해야 된다. 구불구불해야 된다. 바둑판처럼 나오는 지역에만 쓸 수 있어요. 바둑판처럼 나오는 지역. 그러면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우리나라 전국토의 약 70%는 산이라고 배웠거든. 그럼 산에서는 사용을 못해요. 그럼 30% 남았죠. 도시의 면적이 넓다, 농촌의 면적이 넓다, 농촌. 그러면 20% 뺍니다. 10%밖에 안 남았어요. 그럼 요거는 이제 이래합니다. 안양 신도시다, 평촌 신도시다, 일산 신도시다, 분당 신도시다. 요런 지역에서 바둑판처럼 나오는 지역에서만 쓸 수 있어. 그게 우리나라 전국토의 5%밖에 안 된다 이 말. 그러면 5%밖에 안 된다는 말은 95%의 토지에는 이거는 없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지력 공부는 대장과 도면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5%는 나중에 외워버리면 됩니다. 적을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도시개발 사업하는 지역에 있어요. 도시개발 사업하는 지역에 축척 변경하는 지역에만 있어요. 그럼 나중에 이 두 개만 외워버리면 됩니다. 나머지 지역에서는 경계점 자폐등록부를 비치하지 않아. 되죠. 그럼 여기서는 요것만 딱 익숙을 시켜갑니다. 자, 시작. 도지, 대장, 임야, 대장, 공유지, 연명부, 대리권 등록부, 지력도, 임야도, 경계점, 자폐등록. 자, 됐죠. 그럼 이제 다시 저쪽으로 가겠어요. 이리 오세요. 보세요. 지적 공부에서 우리들에게 공시하고자 하는 건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입니다. 이때 주로 공시하는 것은 토지의 표시입니다. 소유자는 등기에서 배우는 거예요. 지력에서는 안 배워요. 그럼 안 배우는데 왜 여기에 소유자가 나오느냐 이 말이에요. 그거는 한 개만 딱 배운다. 한 개만 배운다 할 때 소유자는 보세요. 자 보세요. 하나의 부동산이 있다면 장부가 몇 개? 3개. 그럴 때 소유자는 어디에서만 나오느냐 이 말이에요. 소유자는. 그는 대장에만 나와요. 그러면 이 부동산에 대장과 도면과 경계점 자폐등록부가 있었을 때 이 부동산의 소유자는 대장에만 나온다 이 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여기서 요 답을 이런 거는 답을 내놓고 하는 게 빨라요. 이렇게 딱 자르죠. 그러니까 요 두 개는 공동 소유일 때 지분을 공시한. 그러면 이 두 개는 단독 소유일 때는 등장 안 합니다. 공동 소유일 때만 등장하는 거라. 그럼 예를 들어 봅시다. 하나의 토지가 있다면 이 토지에 토지 대장이 있어요. 그럼 토지 대장에 소유자를 등록해야지. 그럼 등록할 때 송유나 이래 등록하면 되지. 그럼 이게 이제 끝이지. 그런데 이 토지를 송유나 혼자 단독 소유할 수 있고 100명이 공동 소유할 수마다 있다. 그러면 송유나 외 99 이래 되지. 그럼 100명이 공동 소유하면 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분이. 그 지분을 기록해 놓는 장부가 따라 붙는 거라. 그게 읽어봅니다. 시작. 공유지, 연명. 여러분들 공유지라는 말 자체가 공동 소유지지. 연명부는 인적사항을 기록한 장부예요. 그러면 이 대지권 등록번호 있잖아요. 나중에 대지권이라는 말이 우리를 많이 괴롭힙니다. 저런 거는 등기에서 배우는 거예요. 지력에서는 안 배워요. 그럼 요 대지권이라는 말은 집합 건물에서만 나오는 말입니다. 그럼 이 집합 건물은 아파트를 말하는 거예요. 아파트. 그럼 봐볼까요? 여기에 만약에 아파트가 이렇게 있다면 아파트가 자리 잡고 있는 토지가 있지. 토지가 있으니까 이 토지에 토지 대장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토지 대장에 소유자를 등록해야 되거든. 그런데 아파트의 이 토지는 여기에 사는 사람이 단독 소유한다, 공동 소유한다, 공동 소유하니까 지분을 기록해 놓는 장부가 따라 붙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101호 5000분의 77, 102호 5000분의 77. 요 5000이 요 아파트가 자리 잡고 있는 땅의 면적이 얼마다? 5천. 그 중에 1701호가 77만큼 지분을 가지고 있다. 이 말. 자, 그럼 말을 풀이를 줄이겠어요. 이 두 개는 단독 소유일 때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공동 소유일 때 등장을 하는데 공동 소유일 때 지분을 공시하는 거라. 지분. 그러면 차이점은 뭐냐? 요거는 일반적인 토지, 요거는 아파트 토지, 요거는 일반적인 토지, 요거는 아파트 토지. 그러니까 요 7개를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럼 지적은 요리로 와보세요.
딱 두 글자를 가지고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가는 겁니다. 토지의, 자, 여기 지력 공부죠. 지력 공부죠. 시작. 토지 대장, 임야 대장, 공유리 연명부, 대리권 등록부, 지력도, 임야도, 경계점. 자, 이게 자꾸 오는 거라. 그러면 저거 사진 딱 찍어야 돼요. 눈으로 사진을 딱 찍어 놓는 겁니다. 그림이 탁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해보세요. 요리로 왔죠? 토지의 표시죠? 자, 시작.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자, 이게 자꾸 하는 거라. 시작.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자, 이렇게 딱 하면 됩니다. 통과. 자, 그러면 이제 교과서 어디를 가느냐 하면 229페이지를 가세요. 자, 229페이지에 4번에 보니까 토지의 표시 나오죠? 그러니까, 자, 그런데 지번, 지목, 경계, 면적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럼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저절로 알게 되거든. 그런데 여기서는 안에 뜻은 몰라도 돼. 몰라도 되고 그냥, 자, 이거만 합시다. 시작.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됐어요. 한 장 넘기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 이거 8번으로 가야 되거든. 그 8번에 토지의 이동 이래 나오죠. 그 요거는 조금 좀 쉬었다가 공부를 해보도록 합니다. 칠판은 지우지 마세요. 칠판 지우지 마세요.